최근 환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던 의료진이 잇따라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악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을 뛰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응급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학과 기동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응급의학 전문의로 재직을 중이시면 정말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바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보통 저희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낮이나 밤 보통 근무를 하면은 연속적으로 한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또한 뭐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따로 또 스타트업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까지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주 7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7일 하루 14시간이요. 정말 평상시에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응급의학과가 바쁘긴 하지만 연휴 동안 특히나 더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네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설 연휴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네. 네. 설 연휴에 그 제일 환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 다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근무에 있어서도 강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네. 자취 일하는 이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에 1명 정도 평균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저희가 거의 쉬지 못하고 끼니도 네. 거르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한덕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에도 퇴근도 미루고 일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그간의 노고가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함께 애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특별히 이제 다른 중환자실이라든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전원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 전원을 조정하는 곳이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네. 거기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목소리로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SNS 이런 활동으로 많이 뵀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열악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체계, 특히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 경증 환자들도 모두 응급실로 다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진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환자실이라든가 필수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상급 병원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이 다 차 있고 그러면은 중증 환자들을 전원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일하다 보면 서울에 있는 환자들을 경기도까지 전원을 시키는 일들이 있으면서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일할 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방금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저녁 시간에는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개선돼야 할 부분이겠죠. 또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저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시면서 또 사람을 살리시다 보면 참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응급실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몰려드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런 환자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아니면 조금 더 진료가 좀 지연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 특히 바로 진료가 필요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분류하고 바로바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심정지 환자라든가 뭐 기도폐쇄 환자, 중증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고 이제 뭐 혈압이라든가 맥박 이런 흔들리는 환자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케어를 해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할 때 걸어 나가는 걸 볼 때 그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좀 그런 모습을 보면 나 의사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참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건 아니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부과 레지던트를 했었습니다. 네. 피부과 레지던트를 3개월 동안 하면서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이제 적성에도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과를 바꿔서 응급의학과로 지원해서 전문의를 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 있는 과잖아요. 그만큼 경쟁률도 참 치열하게 뚫고 들어가셨을 텐데 이를 뿌리치고 나왔을 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네. 많이 말렸죠. 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좀 많이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요. 자식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지금은 지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전부터 사람을 살리는 의사, 이런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누구보다 투철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의사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첫 의사 생활은 공중보건 의사로 이제 군복무를 대체하는 신분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을 진료하는 일을 첫 번째 의사로서의 일을 했었는데 재소자들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잘해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전공의 때부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참 많이 하셨다고요? 전공의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 120시간 이상씩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과로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네. 보면 환자들에게도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생기면서 예. 근무 시간 제한이 생겼지만 그 세부 내용이라든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예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군요. 체계를 잡고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오셨고요.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자,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벤처까지 창업을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메디스테파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보안 메신저를 기반으로 의사들만 쓸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자 메디스태프 보안 메신저를 기반으로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를 개발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런 서비스 왜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의료인들이 이제 일반적인 범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요? 네. 왜냐하면 환자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더 보안성 있는 이런 메신저를 사용해서 그 진료를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료인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모르는 분야라든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사실 환자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도 조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사들이나 환자들 모두를 위해서 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의사들은 현재 일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나요? 네, 현재는 이제 일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 있어서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심은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의 불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추후 네. 변화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회사까지 경영을 하시려면 체력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나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응급의료 자체에 대해서의 관심이라든가 희망은 사실 이런 윤한덕 선생님이라든가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때마다 관심이 있지만 사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과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과라든가 흉부외과 네. 그리고 뭐 내과로도 이제 몰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과들이 좀 더 존중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예.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관심은 매번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리는데요.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학과 기동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